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알프스 대표 곽경엽입니다. 오늘은 그 전족부와 후족부의 관계인 포프 바루스와 또 포프 발구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프 바루스와 발구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 체중이 부하된 게 아니고 발이 공중에 떠 있었을 때 체중이 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검사를 해보면 엄지발가락 쪽, 미디알 내측부에 엄지발가락 쪽이 더 들려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새끼발가락 쪽, 바깥쪽, 라테랄 쪽이 더 들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침대가 여기라고 하면 발을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셔 갖고요, 환자 발을 뒤꿈치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다보면 엄지발가락 쪽이 이렇게 더 들려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새끼발가락 쪽이 더 들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 내측, 미디알 사이가 더 들려져 있는 경우를 우리 흔히 포프 바루스 디포미티라고 하고요, 새끼발가락 쪽, 발의 바깥쪽, 라테랄 쪽이 더 들려져 있는 경우를 포프 발구스 디포미티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것들이 관찰이 되면 정확한 어떤 포프 바루스의 정도 또는 포프 발구스의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약간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측정 방법은 1960년도 정도에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입니다. 바이오메카닉 이론인데, 이거는 뭐 수많은 논문은 아니고 여러 논문을 통해서 reliability, 그 신뢰성, 검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검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고 뭐 많은 논문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뭐 25년 전에 이게 검사를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일단 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아리 쪽, 그 다음에 캘키니우스 뒤꿈치 쪽에다 이렇게 금을 껐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이거를 힐 바이섹션 메소드, 힐을 2등분 한다고 해서 힐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논문에 보게 되면 동일한 검사자가 동일한 환자를 검사했을 때도 그 검사의 결과값이 달라지고요, 또 타 검사자, 저 말고 또 다른 어떤 검사자가 검사했을 때는 더더욱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방법은 말씀드렸던 어떤 검사의 신뢰성 문제, 신뢰의 문제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예전에는 1960년도 정도, 60년대 그 정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검을 꽂고 해서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뇨메타, 각도기 있지 않습니까? 각도기, 아니면 족부 쪽에서는 트락토그라프라고 하는 각도기를 써서 뒷발, 후족부와 전족부의 그 관계에서 틀어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뒷발이고 이게 앞발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뒷발과 앞발은 평행해야 됩니다. 같은 면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내측이 더 내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새끼발가락 쪽이 더 들려져 있다든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드리면, 결국 내측,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왼발이거든요. 왼발에 내측이 더 들려져 있으면 포프 바루스 디포미티라고 하고, 내측이 더 들려져 있는 경우는 결국 발은 체중이 부하되게 되면, 발이 이제 땅을 받아들여서 컴펜세이션 하게 되면, 대부분 포프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는 발이 내측으로 쓰러집니다. 반대로 새끼발가락 쪽이 더 들려져 있는 경우, 라테랄 바깥쪽 더 들려져 있는 경우를 포프 발구스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발은 대개 바깥쪽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1960년대에는 그런 뭐 포프 바루스라든가 발구스에 대한 어떤 측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포프 바루스 디포미티라든가 발구스에 대한 것들이 전혀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일단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검사의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동일한 검사자가 동일한 환자를 뭐 10번, 20번 검사했을 때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느냐, 그런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동일한 검사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뭐 동료가 타인이 검사했을 때는 그 검사 값은 더더욱 틀려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약간 결론에 가깝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런 거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람 발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발이 땅을 받아들였을 때, 또 발이 공중으로 날아갈 때, 그래서 뭐 게이트 사이클, 보행 주기를 보게 되면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은 그러한 모션을 취합니다. 그러한 모션, 안쪽으로 가는 모션을 우리는 흔히 프로네이션, 바깥쪽으로 가는 것을 수피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보행 주기에는 총 2번의 프로네이션과 2번의 수피네이션이 일어납니다. 땅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프로네이션, 또 발이 몸을 밀고 나가고자 할 때 수피네이션, 발이 떨어져서 공중으로 날아갈 때 프로네이션, 다시 착지를 하려고 할 때 다시 수피네이션, 이렇게 움직임을 취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프 바루스랑 포프 발구스 디포미티 자체를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그런 포프 바루스와 발구스가 결국 우리가 보행할 때 그런 어떤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에 모션을 가중시키더라. 말하자면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정상적인 보행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보행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운동입니다.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은. 그런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모션, 어버노멀 모션, 비정상적인 모션이 일어나더라. 비정상적인 모션은 2가지지 않습니까? 어버노멀 프로네이션과 어버노멀 수피네이션이 일어나더라. 거기에 좀 주목했던 거고요. 그러한 어떤 어버노멀 모션 중에서 어버노멀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포프 바루스가 있었을 경우에는 바루스의 디포미티의 갭이 들려져 있는 그 갭을 줄여주고, 포프 발구스 라테랄 쪽으로 들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 라테랄 쪽의 갭, 포프 쪽의 갭을 줄여주는 게 그러한 어버노멀 모션을 줄여주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루트 테크닉입니다. 1960년대에 루트라는 족보의사가 이러한 어버노멀 모션, 어버노멀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을 줄여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한 어떤 어버노멀 포프 바루스 발구스의 갭을 줄여주는 게 좋은 치료더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60년대를 지나서 이제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떤 논문들 자료를 보면요, 실제로 오버노멀 모션을 일으키는 게 꼭 포프 바루스 때문에 또는 포프 발구스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포프 바루스는 오버노멀 모션,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지 그게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오버노멀 모션,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면 또 굉장히 내용이 좀 장황하고 또 길어지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제가 촬영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올리기를 하고, 오늘은 그거는 그냥 이렇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결론은 포프 바루스 또는 발구스에 대한 정밀한 또 신뢰할 만한 어떤 검사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 의견은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고 제가 쭉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일 푸도스틱을 처방하기 위해서 포프 바루스 또는 발구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침대에 프론 포지션으로 엎드려 눕힌 상태에서 원장님의 눈의 시각 자체가 후족부에서 전족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 이게 들려졌는지 아니면 새끼발가락 쪽이 들려졌는지 확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럴 때 가능하면 스브탈라 조인트, 종골과 그골이 만나는 것을 유출할 포지션으로 만들고 또 4번, 5번을 약간 돌지 플렉션, 위로 약간 돌지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내려다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태, 말하자면 마일드한지 아니면 뭐 모데레이트한지 아니면 굉장히 심한지 그 정도의 어떤 평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포프 바루스를 예를 들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있는지 보통인지 아주 심한지 그 정도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 왜 그 정도만 갖고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가 하면 사실 족부가 사실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발은 체중이 부하되지 않은 상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체중이 또 부하된 상태, 발이 땅을 받아들였을 때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포프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어요.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론 포지션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엄지발가락 쪽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포프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부하됐을 때의 또 상태는 또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들려져 있는 예를 들어 포프 바루스 디포미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가정할게요.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이라는 숫자만큼 다 컴펜세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요. 10이라는 숫자에서 뭐 예를 들면 5, 6 부분적으로 컴펜세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전혀 컴펜세이션이 되지 않는 uncompensated 포프 바루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포프 바루스의 측정 평가 중요하지만 너무 그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를.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가서 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포프 바루스 또는 포프 발구스는 분명히 어버노멀 모션을 일으킵니다. 어버노멀 모션을 일으키는 거에 하나의 요인, 원인이지만 어버노멀 프로네이션 또는 어버노멀 수피네이션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버노멀 프로네이션을 일으키는 원인, 그러면 포프 바루스 말고도 6가지, 5가지 정도의 원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발이 체중을 받아들였을 때는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풀 컴펜세이션, 파셜리 컴펜세이션 아니면 언컴펜세이션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으로 거기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어떤 더 중요한 전체적인 것들을 놓칠 어떤 오류에 범할 수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부탈라 조인트를 뉴트럴 포지션으로 펠펜에서 잡는 것까지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포프 바루스 또는 포프 발구스의 디포미티 정도가 마일드한지 보통인지 시비한지 그 정도만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푸도스틱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방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본 영상을 보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 또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또 제가 오늘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